오늘도 야썰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군대에서 정말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고, 엄마가 너무 그리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니 저의 본능이 살아나면서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한 번만 하자고 부탁하니까 엄마는 저에게 그렇게 엄마와 하고 싶니? 하셨어요. 저는 엄마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한 번이야 다음에는 안 돼 알겠지? 하시면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날 선을 넘으며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도 즐기시며 좋아하더군요.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원하면 매일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와 저는 매일 선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휴가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엔 아빠가 회사 일로 항상 해외 출장을 나가서 집에는 엄마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늘 외로워했어요. 그런데 저와 엄마는 그렇게 가깝고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서로를 떨어뜨려 놓아서 군대를 통해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집에는 없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기에 엄마를 볼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에는 꼭 엄마와 시간을 보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효도로의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과 약속을 거의 잡지 않았고 엄마와 집에만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 화장실이 하나 있고 거실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엄마 방의 화장실은 자주는 안 쓰고 가끔씩 사용을 하고 거실 화장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다 보니 거실 화장실에는 저의 세면 용품이 칫솔 치약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씻고 있을 때 문을 열어서 태연하게 칫솔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놀라자 나는 칫솔을 가지러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칫솔만 가져가겠거니 생각하고 샤워를 시원하게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의 뒷모습을 잠시 응시했고 엄마는 왜 안 나가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고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엄마도 의심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엄마 요즘 때는 어떻게 미냐고 여쭤봤습니다. 엄마는 요즘은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거의 못 미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제가 엄마의 등을 밀어드린다고 하니까 엄마는 알겠다고 등을 밀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엄마의 등을 밀어드리면서 많은 생각에 젖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엄마의 등을 밀면서 떼수건을 통해서 전해오는 엄마의 느낌만 느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엄마랑 같이 저녁을 일찍 먹고 저녁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데이트 느낌을 비슷하게 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까지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집에서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엄마에게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쳐다보며 약간 망설이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오늘 아니면 언제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있어 보겠냐며 엄마한테 조금 어리광을 부리자 엄마는 웃으시면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엄마의 옆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자면서 엄마에게 아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외롭지 않냐고 했어요.
원래 엄마와 아빠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엄마와 이런저런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 저의 군 생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군 생활이 힘들다고 엄마에게 의지를 했고 엄마도 저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용기 내서 엄마에게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계속 응석 부리던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걸 귀엽게 생각하셨는지 그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것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도 여전히 부드러웠고 엄마가 통통해서 그런지 조금 컸습니다. 엄마는 이제 제가 하는 행동을 그저 응석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군대에서 정말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났고, 엄마가 너무 그리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한 번만 관계를 하자고 부탁을 하니까 엄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는 안 돼 하시면서 허락하고 저를 받아주시네요. 엄마와 저는 그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도 좋았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엄마와 저는 매일 선을 넘었습니다. 엄마와 저의 관계는 제가 부대 복귀를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딱히 엄마와의 진도는 없습니다.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군 제대 이후에 한 번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싶습니다. 저와 엄마의 관계는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긴 일이다 보니 제대한 이후에는 이렇게까지 서로를 그리워할까 잘 모르겠지만 그날의 추억은 항상 제 마음에 남아서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는 갑자기 저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도 야썰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큰 엄마가 영태야. 나 오늘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싶어. 응? 하고 말을 하는데 저는 큰 엄마와 택시를 타고 예약해 놓은 호텔로 갔습니다. 택시에서 잠들어 버린 큰 엄마를 등에 업고 호텔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큰 엄마를 침대 위로 눕힌 다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큰 엄마는 언제 정신을 차렸는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영태야 오늘 하고 싶은데 이리 와봐 하며 제 손을 잡더군요. 그렇게 큰엄마와 저는 선을 훌쩍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큰엄마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 것은 다 아는 조금은 기질이 있는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자들을 많이 만나서 사귀어 봤고 20대에 들어서자마자 클럽에서 만난 여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기질이 다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여자를 만나다 보니 오빠 오늘은 그 여자 만나지 말고 나랑 만나서 놀아주면 안 돼? 나 오빠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오빠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 오늘은 나랑 만나, 응? 오빠 하며 저에게 만나자고 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더 눈이 가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매력적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바로 어린 시절부터 저를 이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던 큰엄마입니다. 큰엄마는 제 주변 여자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지적이면서도 묘하게 여자로서의 매력을 풍기는 여자였어요. 큰엄마는 큰아빠와 연애를 하던 도중에 그만 임신을 하는 바람에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50대 초반이 되었고 6년 전쯤 큰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며 재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셨는지 한 번씩 저를 만나게 되면 영태야, 네 큰아빠 돌아가시고 절대 다른 남자 안 만난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남자가 점점 그리워지는 거 있지. 너무 외로워서 하시면서 영태야, 어때 주변에 연상 좋아하는 친구나 형 없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엄마와 저는 서로 꺼리낌 없이 대화를 하는 편이라 이야기도 평소 많이 하거든요. 큰엄마가 하는 말에 저 역시 알 수 없는 아리송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남자 멀리서 찾지 마요. 여기 남자 있네요. 내가 우리 큰엄마 남자친구 돼주면 되지 안 그래요? 하고 말을 하니 큰엄마는 전혀 내색 없이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며 제 허리를 툭툭 치는 겁니다. 평소와는 다른 손길에 그때부터 큰엄마에게 더 눈길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큰엄마는 50대 초반이지만 굉장히 세련되었고 요가와 운동을 했기 때문에 탄력 있는 몸매를 갖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눈매를 가졌어요. 성격 역시 시원시원하니 큰엄마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큰엄마와 해보려고 해도 눈이 높은 건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인지 절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큰엄마에게 딸이 한 명이 있는데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있으니 큰엄마는 혼자 살고 계셨고 혼자 있을 때는 늘 심심하거나 무섭다는 이유로 저를 불러내 같이 밥도 먹고 한 번씩 팔짱을 끼고 데이트도 합니다. 누가 보면 정말 연인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저의 엄마가 큰엄마와 이렇게 다니는 거 보기 안 좋다고 주의를 몇 번 주시긴 했는데 큰엄마와 저는 서로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한 게 하나도 없었기에 그런 주의는 무시하였고 점점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으로 하는 행동으로만 봤을 때 서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정도였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큰엄마가 측은하기도 하고 언젠가 큰엄마의 외로움을 달래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섣불리 혼자 생각했다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엄마 역시 조카인 저를 남자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엄마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주말에 할 일 없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큰엄마가 저의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며 큰엄마가 들고 온 초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큰엄마는 밥 먹다가 갑자기 저에게 이 초밥 맛있지? 예전에 친구랑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꼭 같이 먹고 싶었거든. 영태와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다. 너 같은 남자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관계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영태의 남자다운 이 손이 너무 좋아하고 말을 하더군요. 갑자기 들어온 큰엄마의 행동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럼 나랑 같이 할래요? 근데 난 큰엄마 조카인데 괜찮으려나 하며 애매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서로 누군가 제대로 고백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그날도 평소처럼 애매한 대화만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큰엄마와 사이가 가까워지다 보니 언젠가는 큰엄마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회가 오면 제대로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큰엄마는 너무 답답하다며 저에게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큰엄마는 건들면 터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에 큰엄마와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영태랑 이렇게 여행 오니 너무 행복하다. 게다가 이렇게 손잡고 걸어 다니니까 꼭 연인 같아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한 큰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군요. 우리 오랜만에 회에 소주나 한잔 할까요? 아가씨 하며 분위기를 띄워주었습니다.
아가씨라는 말에 큰엄마는 소녀 마냥 웃으며 좋아하더군요. 우리는 근처에 있는 횟집에서 회와 은갈치를 먹으며 술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큰엄마는 술에 취하니 내가 지금 술 먹어서 그런가. 우리 영태 오늘 보니까 진짜 남자로 느껴진다. 한번 안겨봐도 되지 하시면서 제 곁으로 와서 자기를 이 외로움에서 구해줄 남자를 못 찾겠다며 대신 이 넓은 등에 기대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완전 대놓고 저한테 조카와 큰엄마 사이를 그만하자는 말인 거죠. 그제서야 큰엄마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저 역시 살짝 알딸딸한 상태에서 큰엄마 내가 이 넓은 등 줄 테니까 나랑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말을 하였고 큰엄마는 눈을 크게 뜨더니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을 조금 더 먹어본 뒤 생각해 보겠다고 하며 연거푸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큰엄마는 갑자기 영태 오빠 자기야. 나 오늘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싶어 응? 하고 말을 하는데 저는 큰엄마와 택시를 타고 예약해 놓은 호텔로 갔습니다. 택시에서 잠들어 버린 큰엄마를 등에 업고 호텔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큰엄마를 침대 위로 눕힌 다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큰엄마는 언제 정신을 차렸는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영태야 오늘 하고 싶은데 이리 와봐 하며 제 손을 잡더군요. 그렇게 큰엄마와 저는 선을 훌쩍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큰엄마도 우리 영태 최고라며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더 해달라고 하여 3번을 더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2년 이상 유지 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썰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눈빛에서 아줌마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줌마에게 뭔가를 채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아줌마에게 저를 받아달라면서 관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의 갑작스런 말과 행동을 아줌마도 적극적으로 받아주더라고요. 저의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사실은 아줌마도 원했고 내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서로의 본능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느꼈어요. 아줌마의 외로움은 저의 용기와 젊음으로 모두 태워졌고 저의 혈기왕성한 본능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서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식사 시간에는 제발 아무도 없기를 바랬고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면 짧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관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올리기 쉬운 펄럭이는 통치마를 입었어요. 가끔 제가 식탁 아래로 장난을 하거나 뒤에서 장난을 하더라도 아줌마는 웃으면서 잘 받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자취하는 대신에 학교 앞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합격할 때까지 있었으니까 3년 가까이 하숙을 했네요. 하숙집은 2층 집이었는데 1층엔 방 6개 하숙생들이 10여 명 있었고 2층은 아주머니와 아들의 살림집이었어요. 하숙집 아주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서 자식 교육시킨다고 도시로 올라와서 하숙을 치고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40대 초반의 저와 띠동갑이고 아들은 공고생인 듯 타 지역에 현장 실습을 나갔어요. 하숙비에는 아침, 점심, 저녁 밥값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라 밥을 잘 안 먹었어요. 아침엔 늦잠 자서 안 먹고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술 마시느라 못 먹는 거죠.
저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 보니 하루 세 끼를 하숙집에서 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에 하숙생 한두 명이 있거나 아니면 아줌마와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둘이었지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해서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줌마를 옆집 이모 정도로 생각하면서 편하게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젊어 보이는 외모에다 꾸미기도 좋아하고 종종 잘 차려입고 외출을 하더군요. 저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도 잘 쳐주는 성격이라 여자 동기들이 저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꼭 아줌마 같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하숙집 아줌마와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네요. 평상시에 아줌마도 혼자 계시니까 심심한지 저랑 식사할 때 말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식사 후 믹스커피 마시고 과일을 먹다 보면 2시간 정도는 금방 지나갈 때가 많았지요. 저도 그렇고 아줌마도 그렇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심심했나 봐요. 아무튼 아줌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5년 전에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습니다. 연말에다가 첫눈이 내리니까 마음이 쓸쓸해지고 우울했어요. 연인들은 데이트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할 텐데 혼자서 공부만 하려니 조금 외로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2층에 올라가니까 학생은 아무도 없고 아줌마 혼자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연말이라고 특별히 스테이크와 스파게티를 준비했더군요. 아줌마가 배려심이 있으셔서 연말에 혼자서 공부만 하는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거였어요. 과일주 담궈 놓은 거 있는데 한 잔 하겠느냐고 하더군요. 다른 때 같으면 권하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겠지만 그날만큼은 공부도 하기 싫기도 해서 마시고 싶더라고요. 아줌마도 저와 같은 기분이셨나 봐요. 젊은 나이에 혼자서 세상 살아나가려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아줌마랑 둘이서 스테이크랑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고 과일주까지 마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줌마가 정말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둘이서 한 잔, 두 잔 주고 받다 보니 2리터짜리 페트병에 든 과일주를 다 마셨네요. 그리고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아줌마도 취기가 올라왔는지 힘들다며 온돌 바닥에 누우시더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는데 아줌마가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아줌마가 통통한 편인데 시선이 아줌마 그곳에 멈추었어요. 젊은 나이다 보니 본능을 억누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왠지 아줌마가 뭔지 모를 사인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데 아줌마가 하는 말은 잘 들리지도 않고 단둘이 있는 집안에서 바로 앞에 여자가 누워 있는데 어떻게 아줌마와 한번 하고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취하고 몸이 힘들다 하니까 아줌마가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누우라는 말만으로도 기분이 묘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 옆에 누웠어요. 나란히 천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잠시 후에 문제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서도 외롭네. 재성이도 그래. 네, 저도 조금 그렇네요. 그래도 재성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잔하니까 좋네. 혼자 있었으면 울고 있었을 거야.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제가 고마워해야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같이 술 마셔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진심으로 고마워하자 아주머니가 저의 어깨를 툭 치며 우리 서로 외로웠나 봐 하면서 웃으셨어요. 이 말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끝내긴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서 아줌마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줌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눈빛에서 아줌마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줌마에게 뭔가를 채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아줌마에게 저를 받아달라면서 관계를 하자고 했어요. 저의 갑작스런 말과 행동을
아줌마도 적극적으로 받아주더라고요. 저의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사실은 아줌마도 원했고 내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서로의 본능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느꼈어요. 아줌마의 외로움은 저의 용기와 젊음으로 모두 태워졌고, 저의 혈기왕성한 본능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거사를 치르고 즐거운 시간을 나눌 때는 누나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서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식사 시간에는 제발 아무도 없기를 바랬고,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면 짧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관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올리기 쉬운 펄럭이는 통치마를 입더군요. 가끔 제가 식탁 아래로 장난을 하거나 뒤에서 장난을 하더라도 아줌마는 웃으면서 잘 받아주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영화를 보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그렇게 아줌마와 저의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다 저는 합격을 해서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아줌마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조금씩 아줌마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오늘 첫눈을 보니까 5년 전의 추억이 생각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